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갭상승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한 10% 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황화리튬 파일럿 라인을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황화리튬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2차전지 섹터 내에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뭐 부품주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의 이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또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챌린저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의 R&D 지원을 예산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음 달에 일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주로 인해서 다음 달까지 추가적인 이런 스케줄로 인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정부가 완충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와 그리고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의 주요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또 이 전력선 통신 PLC 모뎀이 장착된 이 충전기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넷제로 목표 달성과 친환경차 확대라는 이 장기 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장기 방안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으로 이 160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었는데, 2028년까지 전고체를 포함한 이 차세대 배터리 지원에만 117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낮은 이 전고체를 게임 체인저로 주목해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현재 뭐 삼성 SDI, 뭐 SK온, LG 에너솔루션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 업계 양산 목표가 현재 잡혀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앞당겨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관련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전액으로 이루어진 이 기존 2차전지 배터리가 아니라 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 전해질 대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이 화재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을 받는 건 받는 거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러면 어떠한 이슈로 우리가 좀 봐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방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주 원료가 되는 이 고체 전해질의 원료가 되는 황화리튬을 현재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울산 온산 공장에서 이 황화리튬 파이널 라인을 지난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하고 이제 최근에 가동을 시작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3분기부터 현재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실적 역시 우리가 좀 더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규모 자체가 현재 40톤 정도의 규모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황화리튬 파이널 라인입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캐파는 40톤 40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출하가 되는 황화리튬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비엠에 현재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투자를 준비 중인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동채 회장님께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첫 투자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에코프로 BM의 이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 황화리튬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7년부터 첫 양산이 삼성 SDI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LG 에너지솔루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들이 다 잡혀 있는 만큼 매출 성장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9월까지는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탄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여부는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여러분들? 바로 실적이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 만약에 납품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이제 매출이 반영이 확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플러스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계획하고 있는 이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로 인해서 이 상승 모멘텀적인 이슈들은 명확하게 좀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2025년도부터 매출 성장이 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 이 부각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과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많이 이루어질 것이냐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무게도 무게고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량 판매는 다소 좀 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정 라인, 뭐 특정 모델 라인에는 적용이 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엔드급 차량에 납품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납품 차량 자체가 많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그러한 부분보다는 현재는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수요 자체는 그렇게 초기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재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만이 답이 아니라 이런 뭐 BMS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더 강화를 하게 되면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를 볼 때 호재성으로 봐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봐야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